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명과학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기다렸나요? 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하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여기 맨 처음에 신경계 도입해가지고 구심성뉴런, 원심성뉴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신경계는 신경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각각의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신경세포를 역할에 따라 구분 지었습니다.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뉴런,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리는 연합뉴런, 그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뉴런 역할에 따라 또는 방향성에 따라 중추를 향한다, 중추를 향하는 구심성뉴런, 중추에서 멀어지는 원심성뉴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도 구분을 지었습니다. 도약전도에 의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마리집 신경과 마리집이 없어가지고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르면서 속도는 조금 느린 그런 신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죠? 신경세포의 정기적 특성이었습니다. 신경세포는 내부가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로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분해함으로써 뭘로? ADP로 분해하겠죠. 그럼 뭐가 생겨? 바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로 나트륨과 칼륨을 펌핑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조금 연관을 지어줬죠. 나트륨이 세 글자라서 세 개가 어떻게 나트륨, 나자를 따가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나트륨 세 개가 나간다. 뭐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 개 내보내지만 칼륨을 되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양이온 한 개가 손실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나트륨도 양이온이고 칼륨도 양이온이라서 세 개는 나가고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이온 이온으로서는 손실을 받습니다. 자,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각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나트륨부터 보게 되면 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밖이 높고 세포 안이 낮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이 높고 세포 밖이 낮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농도 차이에 의해서 만약에 이 세포막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뚫렸다라고 하면 나트륨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칼륨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갈 겁니다. 자, 이러한 확산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 이 확산압에 의해서도 이 음전하를 띠게 되는 그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2번,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는 굳게 닫혀 있어요. 굳게 닫혀 있는데 이 칼륨 통로는 조금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칼륨이 조금씩 세포 외부로 유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두 개가 자꾸 들어오게 되고, 자, 칼륨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이 높고 세포 밖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출되게 되겠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온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포 내부의 음전 단백질. 이 세 가지 이유 쌤은 꼭 주관식에 서술형에 서답형에 낼 거니까 꼭 외워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바로 이 분극 상태, 그리고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칼륨 채널이 열림으로써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칼륨 채널이 열리는 이 순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지금 오늘 배울 것만 확실하게 습득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집중해서 쌤이랑 같이 수업해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자, 순서대로 우리 논리를 펴봅시다.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저번 시간에 적었죠. 뉴런 외에서 뉴런 내로 이동을 한다. 즉 나트륨은 세포 내로 유입되고 칼륨은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즉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자극을 받는 뉴런의 상태는 있잖아.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극 상태. 왜 분극이냐면 이 그림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세포막을 사이로 세포 밖은 플러스, 세포 안은 마이너스거든요. 즉, 이 극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나눌 분 극자를 써서 극이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분극 상태입니다. 이 분극 상태에서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을 띄고 있고 이 전위를 바로 휴식기에 가지고 있는 전위라고 해서 휴지전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마이너스 70인 이야기는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고, 자, 이 분극 상태는 평상시에 그 상태에 휴지 전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극을 뿅 하고 주어준다면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바로 2번이거든요. 2번 상황은 바로 이름이 탈분극이야. 말 그대로 이탈한다고. 어떤 상태를? 분극 상태를. 분극 상태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바로 탈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이너스 70이었던 이 분극 상태, 휴지 전이 상태에서 이 자극을 주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려볼까요? 바로 나트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나트륨 통로가 뿅 하고 열려버리게 됩니다. 1번, 2번. 자, 1번에서는 나트륨이 통과하지 못했어. 왜?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었거든. 자, 근데 자극이 도착하면 이 세포막에 박혀있던 이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플러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내부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적어볼까요?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적으세요.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뉴런 내부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분극에서 탈출한 상태, 탈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전위를 바로 적혀 있네요. 쏘리. 이 전위를 바로 활동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활동전이가 일어나는 모습, 쌤이 그린 PPT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나트륨 3개가 나오고 칼륨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죠. 얘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초록색인 칼륨 이온이 세포 내부에 엄청 많이 생겼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세포 외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나트륨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동하게 된다. 이동 방향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탈분극 상황을 볼 건데, 자, 이 분극 기차, 다시 탈분극 기차, 흥분 기차가 이거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하니까 나트륨,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나트륨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세포막 내부가 뿅 하고 바뀌게 됩니다. 원래 마이너스였던 여기가 플러스, 세포 내부가 플러스가 되었고 세포 외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겠죠. 세포 내부가 플러스가 됐다는 사실 알아둡시다. 자, 언제까지? 대부분 플러스 35mV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트륨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탈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생님이 방금 적었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이유는 인접한 부위의 막전이가 35mV가 됐을 때, 즉 탈분극이 도착을 했을 때, 인접 부위가 탈분극됐을 때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요. 주위에 그 주위에 전하가
플러스 35mV가 된다면 여기에 이 막에 막혀 있는 나트륨 통로가 인식을 해가지고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이 전압에 의해서 나트륨이 열리기 때문에 이 나트륨 통로를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전이가 35mV가 되는 이유는 양이온인 나트륨이 농도차에 의해서 세포 내로 확산되었죠. 플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세포 내부가 플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이거 필요한 친구들은 캡처해두고 필기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재분극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재분극은 이 재자는 뭘까? 재방송할 때 그 재자야.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재분극입니다. 분극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네, 전이가 마이너스 70인 이 부분을 바로 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분극은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간 이 막전이를 마이너스 값까지 쭉 내려가는 이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재분극 과정은 바로 이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칼륨 통로가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봅시다. 자, 칼륨 통로가 열렸다. 칼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세포 입장에서는 유출된다. 그래서 이 양이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뉴런 내부가 플러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플러스를 잃어버리면서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 쪽으로 쭉쭉쭉 이동하게 됩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이 마이너스 70에서 멈춰야 되는데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까지 쭉 내려가게 돼요. 이 부분을 바로 과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 과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과하게 칼륨이 유출되어 가지고 의도했던 마이너스 70보다 좀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야. 이게 활동전이의 어려운 내용 답니다. 정말 별거 없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있잖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거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생기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다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랬으면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뉴런에 의한 막전이 변화인데, 미안해요. 자, 이 과분극 과정을 다시 이미지로, 과분극 과정이에요. 자, 나트륨 채널이 닫힌다. 그리고 나서 칼륨 채널이 열린다. 열리면 어떻게 될까? 칼륨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어요.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바로 다시 그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세포 외부는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세포 외부에 대한 그래프인 이 막전이 그래프는 바로 재분극되게 되는 겁니다. 재분극 되었죠. 자, 재분극은 막전이가 다시 마이너스 70이 되는 이유는 양이온인 칼륨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세포외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해했죠? 그리고 과분극이 되는 이유는 칼륨이 과하게 유출되어 막전이가 마이너스 70까지 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를 과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극에 의한 뉴런의 막전이 변화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그릴 통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파란색 이온을 통과시키는 파란색 통로.
초록색 이온을 통과시키는 초록색 통로. 자, 파란색 이온이 밖에 더 많습니다. 초록색 이온이 세포 내부에 더 많다. 자, 이러면 답 나왔죠? 어떻게 표현했을까? 자, 이 파란색 이거는 나트륨이고 초록색은 칼륨이다. 자, 이게 붕극 상태이고 붕극 상태에 얘가 세포 내부가 마이너스 70mV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극이 여기 딱 도달을 했다. 흥분이 도달을 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바로 파란색 이온 통로가 쇽하고 열리게 됩니다. 쇽하고 열리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칼륨 통로는 굳게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열린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세포 내부가 플러스 35mV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탈분극이었고, 자, 탈분극이 지나가게 되면, 자, 플러스 35가 되면 다시 전하부의존성으로 얘가 다시 또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칼륨을 통과시키는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열려버려가지고 칼륨이 유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70mV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분극이에요. 자, 이게 순서고, 이러한 이온 이동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어. 바로 뭐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게임이 이 이온의 이동을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게임 규칙이 뭐였죠? 네, 밖에서 세계를 먼저 들어보내고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안에서 세계가 나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다른 친구에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게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도록 할게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온 세계가 들어왔고 이제 칼륨 세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설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순서가 틀렸는데. 자, 1분 25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알아들었습니까? 자, 1분 50초 걸렸습니다. 자, 정답은? 야, 제시어가 동물입니다, 동물. 정답은? 백호원숭이! 자, 들어볼게요. 뭘 표현했습니까? 돼지 표현했습니다. 뭘 표현했습니까? 돼지 뭘 표현했습니까? 돼지. 자, 백호원숭이가 웬 말이냐? 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그 모자이크는 너무 앞에서 쌤이 찍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모자이크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을 했는데 개코원숭이 다시 봐도 너무 재밌네요. 다들 누가 봐도 돼지였는데 개코원숭이라고 정말 재밌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좀 더 체득을 해왔고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또 이제 학습과제로 돌아와 보면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극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극의 이동. 자, 자극이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건데 봐봐. 봅시다. 자, 탈분극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기차가 뿅 하고 왔어. 뿅 하고 와가지고 탈분극이 어디 있죠?
기차와 동일하게 이동하는 게 바로 탈분국입니다. 흥분 그 자체가 자극인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동을 했고, 탈분국이 앞으로 이동했네요.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재분국 상태야. 오케이? 지금 이제 탈분국의 이동만 한번 살펴봅시다. 탈분국의 이동만. 자, 탈분국이 점점 앞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탈분국이 앞으로 이동했고, 탈분국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네. 야호. 탈분국이 여기서 여기까지 쭉쭉쭉쭉 이동하는 것이 바로 흥분의 전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거랑 좀 달라. 우리는 뭘 공부했니? 바로 우리는 이걸 공부했어. 뉴런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철도 상태라고 했죠. 이 철도 상태가 변하는 게 바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세 개 상태인데 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알아서 그 흥분이 이동하겠죠. 자, 흥분이 딱 도착했다. 여기가 탈분극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집중을 하니까 여기는 분극 상태네. 아직 평화로운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지역에 탈분국이 들어오게 됐어. 기차가 들어왔어. 탈분국 되었죠. 네. 인근 주변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탈분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탈분국, 그 활동 전이가 나타난 것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맞습니다. 탈분국 여기 이동하게 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탈분국이 지나갔기 때문에 나트륨이 유출되는 재분국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네, 탈분국 이동했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재분국을 돼서 이제 분극 상태가 되었네요. 이제 이 활동 전이와 탈분국의 관계를 좀 알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이해한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학교 나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세요. 자, 이렇게 철도의 각 부분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상태가 되는데 철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철도가 지나갈 때는 탈분극,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재분극, 그리고 지나고 한참 지나서는 분극 상태가 된다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흥분이 어떻게 전도가 되는가? 흥분이 이 끝으로 흥분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흥분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자, 일단 여기에 활동전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활동전이 우리의 전이는 바로 탈분국 상태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바로 아직 그 활동전이가 흥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분국 상태일 겁니다. 맞죠? 자, 시간이 좀 흘렀어. 이제 그러면 탈분국이 어디로 이동할까? 자극이 어디로 이동할까? 바로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했고 이 부분이 탈분국일 것이다. 탈분국일 것이고 그럼 여기는 탈분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분국 상태로 돌아가는 재분국 상태가 될 거야. 아직 탈분국, 흥분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분국 상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극이 지워지고 2ms 후 탈분국은 여기에 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탈분국이 지나간 직후에 이 철도는 재분국이고 맨 첫 번째 탈분국이 있었던 이 자리는 시간이 꽤나 흘렀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으로 분국 상태로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탈분국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아직까지 분국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탈분국이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탈분국이 일어난 것이겠고 여기는 분국 상태, 여기는 재분국 상태. 나머지는 시간이 꽤나 흘렀기 때문에 분국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흥분이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야. 봐봐,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본다면 탈분국 여기 도착을 했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가 열려? 다시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세포 내부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 인접한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35를 인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탈분국이 일어나지 못할까? 이온 재배치가 되지 못해서야. 즉 분극 상태가 되지 못해가지고 탈분극이 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분극은 돌아왔던 자리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왔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탈분극이 한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바로 흥분의 전도였습니다. 자, 이걸로 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학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쌤이 이거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흥분의 전도를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이 민마리집 신경이 빠르다 했니? 마리집 신경이 빠르다 했니? 민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 미안합니다.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약 전도가 바로 뭐냐면 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연속적인 반응을 통해서 흥분이 이동합니다. 즉 탈분극이 아이고 힘들어. 탈분극이 엄청 연속적으로 탈분극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겨우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리집 신경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도약전도라고 했죠. 자, 여기 마리집이 없는 그 축삭이 노출되어 있는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탈분극이 일어나는 횟수 자체가 그 위치 자체가 엄청 작다는 거야. 그래 전기적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이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점프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자, 이거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주관식으로 낼 거다. 자, 이 마리집 신경이 더 빠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 축삭돌기가 노출된 이 랑비의 결절에서 활동전이가 생성되는 도약전도를 통해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축삭돌기가 노출된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일어나서 도약전도를 통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이렇게 도약전도 마리집 신경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흥분의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달은 바로 뭐냐면 이 이야기야. 어떻게 돼 있니? 자, 이게 뉴런 하나, 뉴런 둘. 뉴런 둘에서의 대화인 겁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냐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뭘 공부했어? 여기서 자극을 준다면 이 끝으로 쭉 점프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배웠지만 지금 바로 뭐냐면 A라고 한 뉴런, B라고 한 뉴런 이 둘 사이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흥분의 전도가 쭉 도달했다. 여기는 뭐냐면 축삭돌기 말단이야. 축삭돌기 말단이고 여기는 그 축삭돌기 시냅스 이후에 여기는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뉴런 둘은 두 개의 뉴런은 맞닿아져 있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 어떻게? 이만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냐?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 연락을 통하냐면 A 뉴런에 축삭돌기 말단 그리고 B 뉴런에 신경세포체에 달려있는 가지돌기. 자, 이 둘이 어떻게 그 연락을 취하냐면 A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많이 얘기했죠?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뿅뿅뿅뿅뿅뿅. 얘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지돌기엔 선생님 뭐가 있다 했죠?
수용체가 있다고 했다. 수용체는 화학 물질, 기계적 변화, 전기적 신호로 흥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이 여기 비뉴런의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 있는 가지돌기에 있는 이런 수용체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는 거야. 이 안테나와 신경전달 물질이 뿅 하고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 비뉴런에서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뉴런의 가지돌기에 있는 이 수용체와 신경전달 물질이 만나게 되면 비뉴런에서 탈분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하는 이 부분을 바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뉴런에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극은 일방향 통행입니다. 자극의 전달은 이게 바로 자극의 전달이란 말이야. 뉴런과 뉴런 사이의 자극의 이동을 자극의 전달이라고, 흥분의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흥분의 전달은 양방향성이 아니라 일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거든. 신경전달 물질이 축삭돌기 말단에 있기 때문에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이게 분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돌기에서만 이런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흡수해서 탈분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시냅스를 기준으로 시냅스 이전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시냅스 기준으로 선생님 오늘 말이 안 나오네. 미안해. 자, 이 틈 시냅스를 기준으로 시냅스 전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A 뉴런이 바로 시냅스 전 뉴런이겠죠. B 뉴런이 바로 시냅스 후 뉴런일 겁니다. 맞죠? 자, 이러한 과학적 용어 좀 습득해 둡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냅스 소포가 있으면 바로 시냅스 전 뉴런인 거예요. 오케이? 이 분비할 신경전달 물질이 포함된 곳이 바로 시냅스 소포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록색 얘를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신경전달 물질. 자,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흥분의 전달은 자, 4가지 단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활동 전이가 어디로 도달해야 돼? 축삭돌기인데 제일 말단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한다. 자, 세포막과 얘도 세포막과 같은 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융합을 하니까 얘는 융합되면서 안에 있던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밖으로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결과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온 뉴런을 이제 흥분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 맞아요? 나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런 감을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까먹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자주 봐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행아웃에서 다시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아웃으로 돌아오세요.